여행 경보 제도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외교부 훈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단계별 여행 경보가 있고 특별 여행 주의보가 있죠. 1단계, 2단계, 3, 4 이렇게 되어 있고 색깔별로 구분됩니다. 남황, 적흑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남색 경보는 여행 유의, 자제, 철수 권고, 여행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올해 승진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죠. 자, 유자철 여행 금지입니다. 유자철에는 아주 바쁜 철이죠. 농번기에 여행 가면 안 되겠습니다. 유자철 여행 금지라고 기억을 하고 유자가 보면 처음에는 남색이죠. 좀 푸른빛이 돕니다. 그러다가 익을 갈수록 황색, 적색이 되죠.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익었다가 그대로 가만히 두면 썩어서 흑색이 됩니다. 남황적흑 유자철 여행 금지 순서를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자, 해외 체류자에 대해서 조치 요령과 해외 여행 예정자에 대해서 조치 요령이 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제 1단계는 이렇게 하고 2단계에서는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를 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은 여행 자제를 하니까 웬만하면 나가지 말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해외에 있는 사람은 긴급한 용무가 아니면은 한국에 들어오라. 해외 나가려는 사람은 취소를 하든지 연기를 해라. 4단계가 되면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바로 대피하고 철수를 해야 됩니다. 또 그 지역으로 가려고 하면은 여행 금지가 되는 것이죠.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 혹은 그 지역에 대해서 발령을 하는데 발령한 때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동 해제 일자를 기본적으로 설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날짜가 되면은 또 연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동 요령은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도 될 수 있고 3단계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4단계 의미는 아니겠습니다. 아래 참고 표시를 보면은 여행 유의 단계와 자제 단계 구별, 자제라는 것은 유의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자제 단계에서는 유의나 자제 이런 용어가 나올 수 있는데 낮은 단계인 유의 단계에서는 자제라는 말이 나올 수 없다. 자, 이 말은 보면 1단계에서는 여행 유의라고 되어 있죠. 2단계는 여행 자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체류자는 유의라고 되어 있고 여행 예정자는 자제라고 되어 있죠. 1단계 여행 유의 단계에서는 자제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수 검거 단계에서는 즉시 대피 철수가 아니라고 되어 있죠. 3단계에 보면 철수 검거로가 되는데 검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대피 철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 용무가 아닌 한 귀국해라. 검거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취소하든지 연기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같은 철수가 있다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의 입출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영미법계에서는 외국인의 입국 문제를 국내 문제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대륙법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불가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섬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영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섬나라인 것을 머리에 떠올려서 외국 사람이 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륙은 이 나라가 다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교통권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그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으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하고 조금 구별해야 되는 개념이 영미법계는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죠. 대륙법계는 보통 속인주의를 하고 있는데 속지주의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 범죄가 일어난 경우에만 재판권이 있다는 그런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영국이나 미국에서 그 나라 사람을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나라에서 범죄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재판권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이 영국이나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사람에 대해서는 재판권이 있기 때문에 영국이나 미국에서 어떤 범죄에 대한 증거를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 사람을 외국으로 인도 안 하는 것이 원칙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자기 나라에서 발생 안 한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 나라에서 재판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범죄가 발생했던 그 나라로 범죄인을 보내줘야
인도를 해줘야 재판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자국민을 인도해 주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국제 관례를 보면 두 나라 간의 통상조약에 의해서 상호 입국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죠. 통상조약에 체결되어 있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무사증 입국 사유가 있죠. 재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재입국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은 당연히 원래 사증이 있으니까 별도로 추가로 사증을 받을 필요가 없죠. 사증, 면제 협정이 체결된 나라들 있죠. 그 나라끼리는 한 달에서 한 석 달 사이는 면제를 시켜줍니다. 우리나라도 비자 안 받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상당히 많죠. 국제 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 이익을 위해서 따로 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은 안 봐도 된다는 것이죠. 자, 외국 정부, 국제기구 수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정 없이 입국하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관광이나 통관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B2 비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별도로 비자를 안 받아도 허가를 해주는 것이죠. 30일 동안은 둘러보고 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이익을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난민 여행 증명서를 받고 출국을 했는데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한 사람, 뭐 당연히 입국할 수 있겠죠. 입국 금지 사유를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 자기가 입국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겠죠. 도착을 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입국이 안 되라고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왜 입국을 안 시켜주냐고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나라의 주권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나라도 비슷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시 돌아가는 비용, 입국 금지로 인해서 돌아가는 그 항공료는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해외로 나갈 때는 왕복권을 끄는 경우에 한해서 입국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입국 금지가 되면은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돌아갈 비행기표를 구입할 돈이 없다. 그러면 항공사에서 책임을 지도록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항공사에서는 입국 금지가 될 것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왕복권을 끊으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입국 금지가 되는 사유를 보면 뭐 병이 있다든지 총포도금 화약류 등을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그리고 경제나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해칠 그런 우려가 있는 사람, 정신장애인, 정신병자는 좀 문제가 있죠. 국내 처리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가 필요한 사람은 처음부터 안 받겠다는 겁니다.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을 했는데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처음부터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뭐 기출이 좀 됐었죠. 5년이 되겠습니다. 입국할 때는 생체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자, 외국인은 입국 심사를 받을 때 법무부 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여기서도 법무부 령이 나오죠. 대체로 이 외사 분야에서는 그 법무부 령이 좀 자주 나옵니다. 생체 정보를 제공하고 여기에 응해야 되는데 생체 정보라는 것은 사람의 지문, 얼굴, 홍채, 손바닥, 정맥 등 개인 정보가 되겠습니다. 17세 미만에 대해서 또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업무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과 그 가족, 그리고 이런 이익 등을 고려를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체 정보 제공 의무가 면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초청한다든지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입국할 때부터 어떤 생체 정보를 제공을 해라 이렇게 하면은 예우를 안 해주는 것이죠. 또 그 사람이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고 생체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입국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생체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반드시 요구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권 휴대 의무가 있죠. 국내 체류하는 17세 이상, 그러니까 17세 미만에 대해서는 휴대 의무가 없습니다. 17세 이상에 대해서는 항상 휴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위반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권을 안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외국인을 현행범 체포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과태료 사안은 집시법에서 철회 24시간 전에 신고를 안 했을 때 그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물리죠. 이때는 과태료고 이때는 벌금이 되겠습니다. 여권 등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인데 여권에 가름하는 증명서는 여행 증명서가 있었죠. 난민 여행 증명서가 있습니다. 국제연합 통행증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처리를 보겠습니다. 비자 일반, 외국인에게 법무부 장관이 발급을 해주죠. 여권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 이영영입니다. 사증, 비자로 가죠.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비업이 되는 것이죠.
단수는 한 번 사용이 가능하죠. 유효기간은 보통 3개월을 주겠습니다. 우리 단수 여권인 경우에는 1년을 줬죠. 단수 비자인 경우에는 3개월을 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체류 자격, 비자의 종류에 대해서 잘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비자에 보면은 A1, A2, A3가 있죠. A가 뭐 첫 번째 나오니까 가장 중요하죠. 이것은 외교, 공무, 협정을 사유로 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외교관이 가장 중요하니까 A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통과 비자가 되겠습니다. 아까 30일 내로 줄 수 있다고 했죠. 이때는 B2 비자가 되겠습니다. 관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beautiful입니다. 여기 보면은 BT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B2 이렇게 연상을 할 수가 있고, 자, 유학 비자는 D2죠. D에서 대학을 연상할 수도 있고, 혹은 디플로마라는 말에서 D를 또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대학에서 트레이닝 받죠. D2. 교수는 education number 1입니다. E1이 되겠습니다. 회화 지도한다. English teacher가 되겠죠. English teacher. 전문 직업은 E5입니다. 일 다 하는 전문가. E5이 되겠습니다. 예술 흥행 비자는 E6죠. 예술 흥행을 엔터테인먼트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노래라든가 모델이라든가 그런 걸 하겠다고 해서 E6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실제는 유흥업소 등에서 성매매 같은 것을 하는 동남아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6를 섹스로 이렇게 좀 치환을 해서 연상을 하면은 엔터테인먼트 섹스는 E6 비자가 되겠습니다. 예술 흥행 비자가 되는 것이죠. 계절 근로 비자는 E8이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농촌에 가서 이파리 따는 일을 많이 하죠. 상추도 따고 깻잎도 따고 그럽니다. 이파리 따는 일을 하는 사람이 E8이 되겠습니다. 비전문 취업은 E9인데 단순 일 나가는 비자가 되겠습니다. 재외동포 비자죠. 여기서 포가 나오죠. 그리고 재외동포는 넓은 의미에서 패밀리죠. 그래서 F4에서 4가 되겠습니다. 결혼 이민 비자죠. 결혼을 하니까 이것도 패밀리가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간에는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F6 비자를 주게 되겠습니다. 자, 상륙 허가가 있죠. 승무원들이 상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라든가 혹은 비행기를 타고 온 승무원들이 잠깐 좀 쉬어가겠다. 휴양이나 혹은 다른 선박 등으로, 여기서 선박 등이라고 하면 선박, 항공기, 기차, 자동차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옮겨 탈 목적으로 잠깐 좀 쉬었다 가려고 하면은 15일 이내로 비자를 주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승무원들이 C5일 하면 15가 되죠. C5일 좀 바르고 바닷가에서 휴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 승객이 위에서는 승무원이었죠. 이제 승객은 관광 상륙이 되겠습니다. 관광 목적으로 상륙하는 경우가 보통 크루즈를 타고 다니면서 나라별로 이렇게 다니면서 상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3일 이내만 주게 되겠습니다. 3일 정도면 충분하죠. 그리고 또 배 타고 다른 나라 가야죠. 조난당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 조난당했죠. 이런 경우는 재난 상륙이 되겠습니다. 같은 난이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30일, 또 외국인이 질병사고, 위에서는 조난을 당했고 여기서는 질병사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긴급 상륙이 되겠습니다. 이때도 30일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30일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3이라는 말과 재낀, 이렇게 삼재낀으로 암기할 수 있겠습니다. 삼재가 끼면은 물도 조심해야 되고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각종 사고를 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삼재가 끼면은 전환을 당할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난민 임시 상륙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법무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과 협의해서 승인을 하게 되는데 90일을 주게 되겠습니다. 이 말을 빨리 읽으면 난민 구, 빨리 읽으면 난닝구가 되죠. 아래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승무원이 잠깐 쉬었다 갈 때는 C5일을 바르고 15일 동안 허가를 받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난닝구 입고 있죠. 난민입니다. 난민은 90일을 주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불쌍하게 앉아있는 사람은 삼재 낀 사람이죠. 조난당했습니다. 재난이나 긴급 착륙은 30일이 되겠습니다. 해경이 와가지고 조난에서는 30일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등록을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무국적자도 외국인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복수 국적자는 우리나라 국적도 가지고 있죠. 이런 사람은 외국인이 아니겠습니다.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게 되면 90일 넘어서 초과해서 체류하게 될 것 같으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90일 정도 지나면 이제 구식이 돼 갑니다. 구식이 된 외국인은 등록을 해야겠죠. 제외를 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주한 외국 공관, 국제기구 직원, 외교관 등 특권 면제를 누리는 사람, 또 우리나라 정부가 초청을 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외국인 등록을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외교관으로 해외에서 근무할 때도 이 외국인 등록 면제를 받았죠. 등록을 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또 내야 되거든요. 출국 관리소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상당히 귀찮은 일입니다. 등록증은 17세 이상자에게만 기본적으로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17세 미만인 자는 17세가 되면은 그때부터 90일 이내에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좀 빠졌기 때문에 제가 보충을 했습니다. 이게 그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제죠. 이것만 좀 추가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오표를 통해서도 공지를 하겠습니다. 외사파트에서는 이 17세가 자주 나오죠. 시차가 적용되면은 등록증도 발급을 하게 되고 또 등록증을 소지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7세 이상부터 생체 정보도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체류 자격과 관련해서 등록 의무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체류 자격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죠. 체류 자격을 새로 부여하게 되면은 그날부터 90일 이상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체류 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출생을 해버렸다. 우리나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은 여권도 없고 비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출생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입국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생아들은 90일 내에 체류 자격을 받아야 되고 그 체류 자격을 받을 때 앞으로 90일을 더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 등록도 해야 되는 것이죠. 원래 또 우리나라 사람이었는데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 되기 때문에 60일 내에 체류 자격을 받아야겠죠. 체류 자격을 받게 되면 그날부터 90일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 것 같다. 그러면은 또 외국인 등록도 같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경우는 모두 체류 자격이 없었던 사람에게 새롭게 이제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날짜적으로 여유를 줍니다. 90일 내에 체류 자격을 받고 그 체류 자격을 받을 때 외국인 등록을 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국적이 상실되거나 이탈될 때도 60일 내에 체류 자격을 받아라. 그리고 체류 자격을 받을 때 외국인 등록을 해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체류 자격을 변경하는 경우는 원래 어떤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었죠.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변경이 되면서 그 조건이 바뀌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체류 자격을 변경하는 그때부터 90일을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입국을 한 그날부터 카운트를 해서 90일을 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외국인 등록을 받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체류 자격과 다른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 자격 변경 허가를 받아야겠죠. 그렇게 변경 허가를 받으면 그 허가를 받을 때 외국인 등록을 하라는 말이고, 그리고 외국인 등록 면제 대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면은 이때는 30일 정도 좀 여유를 주죠. 30일 내로 체류 자격 변경 허가를 해라. 그리고 변경 허가를 받을 때 그때 외국인 등록을 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디테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의 출국 사유를 보겠습니다. 내국인은 출국 금지가 되죠. 지금 여기서는 외국인 파트지만은 내국인 출국 금지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 정지를 합니다. 금지는 못하죠. 외국인이라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권리가 있는데 완전하게 금지는 못하고 일시적으로 정지만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보면은 금지 사유나 정지 사유나 같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조금 다를 뿐이거든요. 내국인에 대해서 금지를 할 때는 1, 3, 6이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에 대해서 출국 정지를 할 때는 1, 3, 3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다 같게 되겠습니다. 자, 금지 정지 사유를 보면은 수사할 목적이다. 그러면 1개월 동안 금지나 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주할 우려가 있다, 기소 중지를 한다, 혹은 이번에 법률이 개정되어서 수사 중지까지 들어가 있죠. 피해자 중지 하나고. 이런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출국 금지나 정지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영장이 나왔다면은 그 유효기간 동안에 금지나 정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한번 했죠. 기소 중지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출국 금지나 정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담당 수사관이 별도로 출국 금지라든가 정지 신청을 해야만 3개월 또는 그 영장의 유효기간 동안에 금지나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안 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해외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수사 이외의 사유로 금지나 정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형사재판에 계속 중이다, 또 징역이나 금고를 집행 중이다, 이런 경우는 교도소에 있겠죠. 세금이나 벌금을 미납했다. 이 경우는 이제 벌금은 1,000만 원 이상, 추징금은 2,000만 원, 지방세는 3,000만 원, 국세나 관세는 5,0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두 문자를 가지고 암기를 하면, 수도 형사가 집세를 미납할 정도면 기간은 136이죠. 일상적으로 육고기를 먹을 수 없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수도 형사가, 서울에 있는 형사가 집세 미납하면은 136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육고기를 먹기 어렵겠죠. 이 경우에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상소 금지가 되겠습니다. 133이니까요. 그리고 이 금액과 관련해서도 문제로 나오기도 하는데, 벌금은 1,000만 원이고 추징금은 2,000만 원이죠. 요즘에 벌금은 징역 1년에 벌금이 1,000만 원 추2죠. 벌금은 1,000만 원 추2가 되겠습니다. 자, 출국 금지 기간의 연장과 긴급 출국 금지를 보겠습니다. 기간을 연장하려면은 만료되기 3일 전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을 해야 되고, 긴급 출국 금지가 있죠. 이게 이번에 시험에 나왔었는데, 사전에 출국 금지나 정지를 하지 않았던 경우에 긴급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자, 수사기관은 범죄 피해자로서 사무전 3년 이상의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 도주할 우려가 있다, 긴급하다, 그런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에게 출국 금지를 요청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출입국 관리 공무원은 출국을 시켜서는 안 되고, 그리고 수사기관은 요청한 때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긴급 출국 금지 승인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법무부 장관은 그 요청을 받고 12시간 이내에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12시간 이내에 승인을 안 했다, 그러면 긴급 출국 금지가 해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처음에는 6시간 내에 승인 요청을 해야 되고 12시간 내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 시간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요즘 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 금지한 사건 때문에 나라가 조금 시끄럽죠. 그래서 이 문제가 시사성 있게 나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러한 기간 연장이나 긴급 출국 금지하는 것은 출국 금지뿐만 아니라 출국 정지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 강제 퇴거가 있죠. 추방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강제 퇴거 사유가 동시에 형사처분 사유가 되는 경우에도 병행해서 처벌할 수 있겠죠. 퇴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은 별도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강제 퇴거할 수 있느냐? 입국할 때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 자, 여기서 입국할 때가 조금 문제가 됩니다. 자, 입국을 해버렸다면은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서니까 당연히 강제로 퇴거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입국할 때라는 것은 아직 입국하기 전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입국도 하기 전인 사람을 강제 퇴거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형법상의 주거침입 같으면은 주거침입을 해야 그 다음에 퇴거에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주거침입 하려고 하는 사람 같으면은 퇴거에 문제는 생기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입국할 때라는 것은 공항이나 항만에서 입국 심사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으려고 할 때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지, 여권이나 사증이 유효하지 않다면은 강제 퇴거도 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그 입국 심사대에서 심사를 하다가 여권에 좀 문제가 있다, 비자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입국 불허를 해버리거든요.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 입국 불허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 사람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강제 퇴거를 안 해도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 사람은 출입국 관리소에서
입국 도장은 안 받았지만은 사실상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비행기가 우리나라 공항에 내릴 때 사실상 입국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강제퇴거의 대상은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입국 금지 해당 사유가 입국한 이후에 발견이 되었다 혹은 발생이 되었다, 그런 사람도 퇴거를 시킬 수가 있고요. 또 조건부로 입국 허가를 해주는데 그런 사람이 위반을 했다, 상륙 허가 조건을 위반을 했다,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를 했다, 거소 또는 활동 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런 사람들은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고요. 출국심사 규정을 위반해서 출국하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출국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강제퇴거를 시켜서 5년 동안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외국인 등록 의무를 위반을 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석방이 됐다, 이런 사람들은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금고 이상 받으면 추방 대상이 된다는 의미에서 금고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제퇴거하기 위해서는 10일간 기본적으로 보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10일 더 연장을 할 수 있는데 12일 동안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시보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고추가 황금색 고추가 있다면 종자를 잘 보존을 해야 되죠. 시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주 자격을 가진 사람은 기본적으로 강제퇴근을 하지 않죠. 하지만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했다, 5년 이상의 징역 금고를 살고 나왔다, 또 미입국을 위한 선박 등의 재건 금지 위반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영주권자라도 강제퇴거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절차를 보면은 출국관리 공무원은 강제퇴거 대상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을 사실조사를 할 수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면 10+10이 되겠습니다. 바로 외국인 보호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보호하는 것은 외국인 보호소가 되는 것이죠. 유치장이라든가 구치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준유치장 정도는 되는 것이죠. 금고추 15호가 되는 것이죠. 자, 강제 출국 조치된 자가 출국을 거부한다, 출국 후에 재입국하려고 하면은 이때는 체포해서 처벌할 수도 있고, 심사 결과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인정이 되면은 강제퇴거 명령서를 발급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명령서는 출국관리 공무원이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사법경찰관리에게도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입국 사본 입건 시 유의사항은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친고죄가 되겠습니다. 수사기관이 만약에 입건을 했다 그러면 지체 없이 인계를 해줘야겠죠. 경찰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피해자 구조, 또 인권 침해 구조, 차별 행위를 당연히 포함하게 되겠죠. 이런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 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경우가 인정이 되었다면 그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통보하는 것에 대해서 면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외국인이 불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통보 안 해준다는 것이죠. 인권 구제가 우선되기 때문에. 통보 의무 면제 대상 범죄는 생명, 신체, 재산 등 개인적 법에 관한 죄이고, 불법 체류 여성이 폭행, 감금, 협박 등에 의해서 성매매 피해자임이 확인됐다 그러면 통보를 면제하게 되겠습니다. 불법 체류한 사람을 고용을 했다, 3년 이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되겠습니다. CIQ가 있죠. C는 커스텀스가 되겠습니다. 통관, 이미그레이션, 출입국이 되고, 쿼런티는 검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의 지위에 대해서 보면은 국제법상에 상호주의가 있고 평등주의가 있죠. 상호주의라는 것은 등가인 것을 교환하거나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것인데, 만약에 A 나라에서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B에서도 A 나라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취해준다는 것이죠. 평등주의는 외국인에게도 자국민과 동일한 정도의 권리 의무를 인정하는 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생명, 성명, 정조, 상속, 재산, 인격, 자유, 재판 청구권 등이 되는데, 인정 안 되는 것은 근로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피선거권, 부모 단임권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피선거권은 인정이 되지 않는데 선거권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이 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사람 중에서 18세 이상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자체 의원이나 장애에 선거권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권은 없죠. 의무로서 부담하는 것은 통치권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법상 권리에 대항하는 사법상 의무도 있고, 외국인 등록 의무도 있고, 지방적 구제의 원칙에 대한 의무도 있습니다. 지방적 구제라는 것은 아래 설명이 있죠.
체류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 절차를 다 받은 후가 아니면은 국제법상에서 그러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다 하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추방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죠. 하지만 부담하지 않는 의무는 병력이나 교육, 사회보장 가입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